알로라 민영입니다. 어제 올렸던 3월 30일 목동 미니리그 4강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4강전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기회가 닿아서 결승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왼쪽이 제가 사용하는 지라치 썬더덱이고 오른쪽은 오랜만에 영상에 출연하는 두파팡 GX 아고용 덱입니다. 선공은 제가 먼저 가져간 상태로 양측 모두 배틀필드에 포켓몬이 세팅되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라치와 알로라 질퍽이가 세팅된 상황에서 두파팡 GX 같은 경우에는 알로라 질퍽이를 넣는 축으로 알로라 질퍽이를 빠르게 세우게 되면은 제 지라치가 소음레벨 특성을 못쓰게 됨으로써 원하는 파츠를 제때 찾아오지 못해서 게임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네스트볼을 사용했습니다. 네스트볼은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카푸답이나 GX나 피장파장 특성을 가진 마샤도 같이 패에서 벤치에 내려놓는 특성의 포켓몬의 경우에는 네스트볼로 꺼낼 시 패에서 벤치가 아닌 덱에서 벤치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발동되지 않으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원의 별 특성은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어스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9의 머리띠를 서치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케이프 보드와 9의 머리띠를 붙이고 네스트볼을 또다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덱에서 꺼내올 기본 포켓몬은 여기서는 아무래도 패가 적은데 서포트 카드가 없다면 서포트 카드 서치를 위해서 지라치를 한 마리 더 까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마자용을 내려두었습니다. 상대 덱에 들어갈 혹시 모를 프리즘 스타 카드 견제를 위해서인데요. 전기 에너지를 붙이고 하이퍼볼을 카프코꼭 GX와 주피산더 GX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피장파장 특성을 가진 마샤도를 서치해왔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피장파장 마샤도는 패에서 벤치에 내려놓음으로써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4장을 드로우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지맨 카드와 비슷한데 저지맨은 서포터로 쓰냐 아니면 마샤도는 벤치를 차지하고 특성으로 쓰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네스트볼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두 번째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드로우한 3장 중에서 서포트 카드가 없다면은 여기 있는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새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가서 소원의 별을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서포트 카드 릴리에가 보였기 때문에 릴리에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차례 서포트 카드는 쓰지 않은 상황에서 릴리에를 사용해서 많은 드로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릴리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패가 6장이 되도록 뽑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차례에 사용할 시 8장이 되도록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패가 2장이기 때문에 총 6장을 드로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미 벤치가 꽉 찬 시점에서 더 내려놓을 포켓몬이 없지만 이렇게 자원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필요할 때 구즈마나 전진 아니면은 필요한 카드, 일렉트릭 파워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구즈마를 바로 사용해서 썬더를 끌어내고 패에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필드 블로우를 사용해서 9의 머리띠와 이스케이프 보드를 트레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볼로 남아있는 패를 코스트로 받침으로써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이퍼볼 같은 경우에는 패 2장을 코스트로 받침으로써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를 서치해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카푸나비나 GX 서치 후 릴리에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례 구즈마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릴리에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좀 아쉬울 것 같네요. 하지만 썬더가 후퇴발비가 2개로 높기 때문에 에너지 플레이 후 후퇴한다 던 치더라도 새로 나올 어태커 포켓몬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켓몬 교체나 아니면은 구즈마 같은 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로라 질퍽이가 에너지 발비 없이 독의 숨을 쓸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 포켓몬을 독상태로 만드는데 뒷면이 나와서 실패했네요. 전진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와 포켓몬 교체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포켓몬 교체로 다른 포켓몬이 나간다 치더라도 후퇴를 해야 되는데요. 후퇴를 위해서 에너지를 붙이고 후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켓몬 교체로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오자마자 소원의 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져올 카드는 일렉트릭 파워를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 패에 또 하나의 교체 수단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스케이프 보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이고 후퇴한 후에 썬더가 배틀필드로 나가서 어설트 썬더 8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메시몽한테 붙이고 질퍽이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먼저 앞서서 가져옵니다. 배틀필드로 카푸나비나 GX가 나가고 이전 차례 서치했던 릴레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에 있는 두파팡 GX를 벤치에 내려두고 더트 자전거로 덱 위에서 2장을 확인한 다음에 불에너지를 버리고 한 장을 패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더트 자전거를 사용해서 불에너지를 트래시하게 되면은 아고용의 차지업 특성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두파팡 GX 덱과 더트 자전거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에너지 한 장을 두파팡 GX한테 붙여주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아고용이 많이 떠야지 원하는 에너지 보충을 통해서 큰 딜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말린 게 느껴지네요. 구즈마로 두파팡 GX를 선택하고 배틀필드론 지라치가 나갔습니다.
소원의별 특성으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구즈마를 패에 추가하였습니다. 당시 패에 또 다른 규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선 썬더가 다시 나가서 공격하고 상대가 다른 포켓몬을 꺼내면 구즈마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간 후에 다시 한번 후퇴시켜서 썬더로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썬더의 어설트 썬더가 80 데미지를 두파팡 GX에게 주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두파팡 GX의 체력은 180이기 때문에 남은 체력은 100이 되었습니다. 패에서 두 번째 두파팡 GX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어서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서치할 포켓몬 카드는 카푸나비나 GX를 서치해서 또다시 드로 관련 서포터나 아니면 패보충 수단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선 베베놈을 가져오고 로켓단을 괴롭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마샤도나 저지맨이 서로의 패를 덱으로 놓고 섞개에서 4장을 들어가게 하는 효과라면은 로켓단을 괴롭힘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장을 더 추가한 5장입니다. 물론 4장이 더 상대 패 견제를 위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형식으로 자신의 패 보충과 상대 패 견제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카드가 저는 로켓단을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두파팡 GX의 첫 번째 기술인 장렬 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상대 포켓몬을 혼란과 화상 상태로 만드는데요. 화상 같은 경우는 포켓몬 체크 시 20 데미지가 올라가지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게 되면은 화상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란 같은 경우에는 딱히 포켓몬 체크 시 데미지를 받는 건 없지만 기술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앞면을 던져서 뒷면이 나온다면 기술에 실패하게 되고 자기가 30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일렉트릭 파워를 사용하고 릴리에로 카드를 드로한 후에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두 번째 일렉트릭 파워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패에 추가한 이유는 두파팡 체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썬더의 어솔트 썬더가 일렉트릭 파워를 추가해서 110 데미지로 두파팡 GX를 기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즈 2장을 추가적으로 가져와서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3대 6이 되었습니다. 배틀필드로 먼저 베베놈이 나갔습니다. 카드를 드로우하고 이렇게 되면은 두파팡 GX에게 불에너지 한 장 더 붙여줌으로써 깜짝 캐드를 쓸 수 있고 현재 제 프라이즈가 3장이기 때문에 비스트링 발동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비스트링은 상대 프라이즈가 4장 또는 3장일 때 발동할 수 있는 카드로 지금 바로 사용했네요. 자신의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에게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 2장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빠르게 불에너지를 부스팅해서 고디를 노리는 게 두파팡 GX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덱에 있는 불에너지를 잡고 있네요. 불에너지가 3장, 비스트링을 2장 쓴 상황이기 때문에 4장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비스트링을 사용해서 2장을 가져온 카드를 두파팡 GX에게 1장, 베베놈에게 1장 이렇게 붙여주는 건 안되고 비스트링 1장당 한 포켓몬에게만 에너지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없는 두파팡 GX 그리고 에너지가 1개 달린 두파팡 GX에게 각각 불에너지를 2장씩 붙여주었네요. 그리고 나서 구즈말 사용해서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린 지라치를 선택하였습니다. 배틀필드로 2개가 달린 두파팡 GX가 나오고 깜짝 캐드가 에너지 1개를 로스존에 보내는 거당 50 데미지인데 지라치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불타입으로 1개만 떼도 100 데미지가 들어가서 기절했습니다. 현재 불에너지를 로스존에 둬야 되는데 트래시에 갔는데 이건 게임 도중에 알아채고 다시 뺄 예정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오고 소원의 별을 쓴 상황에서 비스트링을 서치해왔습니다. 저도 비스트링에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두파팡 GX 악어용 덱 프라이즈가 5장이기 때문에 발동을 하지 못하네요. 패에 구즈마가 있기 때문에 구즈마를 사용해서 베베놈을 선택하고 배틀필드로 썬더가 나가서 어설트 썬더로 베베놈을 기절시키게 되면은 남은 프라이즈가 2장이 되게 되므로 상대가 비스트링 발동 조건을 잃게 됩니다. 배틀필드로 에너지 3개가 달린 두파팡 GX가 나오고 패에 있는 마샤도의 피장파장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차례에 어떻게든 썬더를 기절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전 차례에 소원의 별로 서치한 비스트링 견제와 동시에 자신의 패 보충을 할 수 있겠네요. 서로의 패가 4장이 된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패의 릴리에와 격투 에너지, 싱크홀 특성을 가진 마샤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깜짝 캐드로 에너지 2개를 땜으로써 100 데미지로 미리 20 데미지가 올라가 있던 썬더를 기절시켰습니다. 배틀필드로 나갈 포켓몬은 여기서는 메시붕을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릴리를 사용해서 규제 수단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드로 전진이었기 때문에 규제 수단을 뽑을 수 있었었네요. 격투 에너지를 메시붕에게 마샤도를 깔아놓고 최대한 패 압축을 한 후에 릴리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드로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장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4장을 드로했었네요. 현재 상대 프라이즈가 4장이기 때문에 슬래시 해머 같은 경우에는 상대 프라이즈가 4장일씩 90 데미지가 추가돼서 120 데미지를 두파팡 GX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파팡 GX 남은 체력이 60인 상황에서 어설트 썬더나 다른 카드를 견제한다면은 이 두파팡 GX를 빼고
새 두파팡 GX가 나가서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차례에 마샤도 피장파장 특성으로 패가 내장이 된 후에 베베놈을 깔고 기술을 사용했던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패에 서포트 카드나 다른 카드를 뽑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먼저 패에 있는 사용하려고 하는 카드가 현재 두파팡 GX에게 각각 에너지가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에 깜짝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한 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베베놈을 아고용으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패에 있는 기본 불에너지를 배틀필드에 있는 두파팡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고용의 차지업. 네, 일단은 이제야 불에너지를 로스톤에 둔 것을 아닌 것을 깨달아서 썬더를 기절시켰을 때 뗐던 2장과 지라치를 기절시켰을 때 뗐었던 1장을 로스톤에 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절시켰던 포켓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네요. 썬더가 비교적 최근이긴 하고 지라치에 대해서 드디어 깨달아서 트래시에 있는 불에너지 1장을 추가적으로 로스톤에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뭔가 플레이 상에 있어서 번복될 만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파팡 GX의 깜짝 헤드가 에너지 3개를 떼서 150 데미지로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1장을 추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오고 패에 있던 전진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전기 에너지 카드 1장과 아이템 카드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 패에는 하이퍼볼이 있었고 트래시에 카프코곡 GX가 있었기 때문에 하이퍼볼로 카프코곡 프리즘스타를 서치함으로써 에너지 충전 후 카프코곡 GX를 트래시에서 회수해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프코곡 GX를 첫 턴에 하이퍼볼 코스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와 레스큐 탱크와 전기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카프코곡 프리즘스타를 쓰기 위한 에너지 2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기 에너지와 EV를 코스트로 덱에 있는 카프코곡 프리즘스타를 찾아서 배에 추가했습니다. 서치한 카프코곡 프리즘스타를 바로 벤치에 내려두고 바로 전장의 춤 특성을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전기 에너지 카드 2장을 자신의 벤치 포켓몬 2마리에게 1장씩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카프코곡 GX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곧바로 카프코곡 GX의 에어로 트레이 특성으로 필드에 있는 전기 에너지 2장을 붙이고 배틀필드로 나가고 전진으로 서치했던 전기 에너지를 붙인 후 130 데미지로 두파팡 GX를 기절시키고 남은 프라이즈 2장을 가져가서 게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